네,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주간 민법 과정, 기본 이론 과정 8회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목적 공부했죠? 목적 네 가지, 확가적타 이렇게 네 가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가능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이죠. 반대말이 실현 불가능, 이걸 불능이라 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불능 파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에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고 휴했죠. 후발적 불능 유효. 그 원시적 불능은 무효. 거기까지 민법 총칙에서 했고 그 뒤 해결 방법은 계약법에서 한다는데 지금 이제 계약법에서 그 해결 방법을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재 여기입니다. 이제 합격석이고 가격에 이제 제주도 별장이 있어요.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의무 중에 어떤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이 돈 줄 의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죠.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별장은 지구상에 딱 하나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갑은 절대 소유권 못 넘기죠. 또 불능은 이 물건 넘길 쪽 이쪽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이 없어지면 갑은 절대 별장 넘길 수 없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 그래요. 두 채무, 돈 넘길 채무와 소유권 넘길 채무 중에 이쪽은 불능이 나올 수 없죠. 물건 가진 쪽만 불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을 여기서 채무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세요. 자,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고 원시적 불능 무효, 휴했죠. 후발적 불능 유효. 여기까지 이제 민법 총칙했고 뒤 해결 방안을 계약법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럼 갑은 죽어도 별장 넘길 수 없죠.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될까요? 매매 대금 안 줘도 될까요? 항상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줄까요? 경우를 나눠봐야겠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 없다면 돈 안 줄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을의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그때는 돈 줘야겠죠. 그래서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 있는가 없는가를 나눠봅니다. 그럼 일단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되는데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일단 결론부터 이 535조 책임이 적용되려면 계약은 무효여야 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됩니다. 다른 사유 무효면 535조 적용 안 돼요. 103조 무효 적용 안 됩니다. 강행개정 위반 무효 적용 안 돼요. 어떤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535조가 적용되고 무효란 말은 계약은 성립했기 때문에 무효가 나오죠. 저기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계약이 성립 안 했다면 535조가 나올 수 없고 한쪽은 과실이 야 돼요. 매도인 쪽은 악이나 과실. 그럼 책임은 신뢰이익, 신뢰손해를 책임지는데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명은 무과실이고 한 명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을 청구하는 게 535조 책임입니다. 둘 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 없어요. 둘 다 무과실이어도 책임 없어요.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일 때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35조는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 있는 사람이 잘못 없는 자에게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렸어요. 다음 후발주 불능 유효가 되는데 이때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귀책, 고유가시 있는가 보는 건데 아까 채무자는 여기 매도인 갑쪽이었죠. 매도인에게 고유가시 있는가 매도인 기준입니다. 있으면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이라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해결합니다. 그럼 이행 불능일 때 자,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
갑의 고유가실로 별장이 없어졌대요. 가서 계약 해지하고 가서 대가리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의 고유가실 없어요. 그럼 위험부담이고 항상 우리가 의리대라 했어요. 자,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의 고유가실 없죠. 그럼 나도 잘못 없다. 그러면 을은 돈 주지 않겠죠? 별장이 없어지는데 잘못 없어요. 돈 안 주겠죠. 그래서 을은 의무를 면합니다. 면하는데 돈 안 주는데 근데 다시 별장이 없어지는데 갑은 잘못 없죠? 근데 내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졌다면 돈 줘야겠죠? 그땐 돈 주는 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럼 자, 이 이행불능과 유효모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해지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있을 때만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없다면 해지와 손해배상은 절대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는 나라의 세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있을 때만 나오고 없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를 매매했죠? 근데 그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어요. 그럼 수용당하면 매도인에게 고유가시 없죠? 그때는 해지나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채무자에게 고유가시 있을 때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능하면 별장이 다 탔을까요? 타다 말았을까요? 원칙 전부 불능입니다.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져요. 원칙은 다 탔겠죠? 전부 불능을 말하고 예외적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주겠죠? 자, 그럼 세부적 내용 보겠습니다. 네,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오겠습니다. 후발적 불능 유효인데 채무자 매도인의 기준, 매도인의 고유가실 있는 거 없는 겁니다. 있으면 이행 불능이고 매도인 잘못했기 때문에 가서 계약 해지하고 대가리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 없다 이혼부담이고 그럼 매수인도 잘못 없으면 매수인은 돈 안 주고 근데 매수인 잘못이 있다면 돈 주는 거죠. 매수인 입장입니다. 그럼 갑부동사 일정을 을과 매매했죠. 매매할 때 별장이 살아있었는데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1호부터 며칠 후에 별장이 소실됐어요. 후발적 불능 유효. 근데 왜 그랬는가? 갑의 고유가실로 없어졌어요. 매도인의 고유가실 있죠? 그럼 이행불능이라 을은 쫓아가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가서 대가리 때려야 되죠? 잘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는데 매매하고 나서 후발적으로 별정이 없어졌네요. 후발적 불능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의 자연재해, 낙뢰, 태풍, 홍수 등으로 없어졌어요. 그럼 채무자 매도인 갑 고유가 실없죠? 그럼 이혼부담이에요. 그럼 갑은 별장 절대 못 넘기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을 잘못이 있나요? 을 잘못 없죠?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매매대금 줘요 안 줘요? 매매대금 10원도 줄 필요 없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합니다. 만약에 갑이 매매할 때 계약금 중도금 받았어요. 갑이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줘야 되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럼 결국 갑과 을 중에 누가 혼자 손해 봤죠? 을은 손해 없죠. 갑은 돈 달라 못하고 을은 돈 안 주죠. 오히려 준동 계약금 중도금 그대로 을은 돌려받으니까 을은 손해가 없고 갑 혼자 독박 썼습니다. 그러죠? 갑이 독박 썼죠? 갑만 손해봤습니다. 근데 갑이 채무자라 이 채무자가 독박 썼는데 독박은 저세상 고도리 용어예요. 법에 쓸 수 없죠? 그래서 독박을 위험부담이라고 말합니다. 갑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이 채무자라 채무자 위험부담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도리 치다가 너 쓰리고 독박이 하지 말고 너 쓰리고 못나면 네가 모든 위험 부담해라고 하세요. 그러면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갑채무, 별장 넘길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낙뢰 태풍은 갑을 책임 없죠? 그죠? 일단 판단할 때 쌍방 중에 매도인 판단해요. 매도인 책임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 그다음 매수인도 책임 없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돈 안 주는 겁니다. 그다음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합니다. 비교할 때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토지 매매했거든요. 우리에게 이행하기 전에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어요.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갑은 절대 토지 못 넘기죠.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러죠? 자, 그럼 갑은 토지를 못 넘기는데 을 잘못했나요? 을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수용당한 건 을 잘못 없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돈 안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을이 계약금 중도금 줬다면 갑은 반환해야겠죠?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위쪽하고 똑같네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낙뢰 태풍도 갑을 쌍방 책임 없고 수용당한 것도 갑을 쌍방 책임 없어서 위아래 똑같습니다. 근데 아리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에 없는 권리를 을에게 인정합니다. 자, 을은 원래 매매대금 주고 토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토지가 수용당해서 수용보상금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을은 원래 주기로 매매대금 줘요. 원래 주기로 매매대금 주고 토지 대신 생긴 그 수용보상금 그 대상물 토지 대신 생긴 그 대상물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억에 매매했는데 3억에 수용보상금이 4억이네요. 그러면 원래 주기로 3억을 주고 그러니까 줄 건 주고 4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3억은 줘야겠죠? 3억은 주고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3억도 안 주고 4억짜리 달라 그러면 그건 조직폭력배보다 더 심합니다. 매매대금 줄 건 주고 수용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용당한 건 갑의 고의가 싫었죠? 그러니까 계약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전보배상이 손해배상 같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전보배상이랍니다. 갑은 고의가 싫어서 을은 해지나 손해배상은 못하지만 을은 3억 주고 이렇게 4억짜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갑별정을 을과 매매했죠. 을에게 등기하기 전에 이게 후발적 소실됐는데 이제 을의 고의가 실했대요. 아, 그럴 수 있나? 을 잘못으로 별장을 없어질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매매하고 계약금 받았어요. 계약금 받으니까 갑이 연말에 을 하루 빌려줬죠. 근데 을이 실수로 싹 태워버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일단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 갑, 고유가 실 없어서 위험부담입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줘야 안 줘요? 을 내 잘못으로 별점 없어져서 을은 돈 줘야겠죠. 그래서 갑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죠? 근데 더 공평한 게 있는데 자, 갑은 매매대금 다 받잖아요? 근데 별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갑은 세금을 안 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별장이 온전히 살아 있어서 을에게 등기를 넘기면서 매매대금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별장을 3억에 사서 오늘 5억에 판다 해보세요. 그럼 3억에 사서 5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2억이라 갑은 원래대로라면 양도세를 내고 5억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별장이 없어져서 5억은 다 받는데 양도세 같은 거 안 내게 되죠. 그런 건 을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채무를 면하로써 갑은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이득이 있죠. 그건 을 채권자에게 주는 겁니다. 을 얼마나 지금 불쌍해요. 을은 5억을 다 줘야 되는데 별장을 못 받아오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건 을에게 줘야 공평합니다. 지금 을 여기서 같이 탔는가 몰라요. 성형의 포테스라고 살짝 이리 주는 거예요, 이게. 538조에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갑채무가 채권자가 매수인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하는 좀 이따 봐요. 전항 1항의 경우에 채무자 매도인은 자기 별장 넘길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를 안 내는 이익에서요. 이익을 채권자 매수인에게 상환 돌려줘야 된다. 단타 임의 규정이라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다섯 번째, 갑별정을 을과 매매하고 이행기를 정해서요. 이날 갑은 소유권을 넘기고 을은 돈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갑이 등기소리를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돈 주고 등기소리 받으면 되는데 우리 돈을 준비 못해서 지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지체죠? 자, 그럼 갑은 등기를 넘길까요? 가지고 집으로 갈까요? 돈 안 주니까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갔죠? 집으로 갔는데 2주의 별정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자연재해로 별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갑집이 없어졌죠? 그럼 갑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이날 을이 돈 준비해서 소유권을 넘겼다면 을집이 없어졌을 텐데 을이 약속 안 지키는 바람에 갑 내 집이 없어졌죠? 그럼 쫓아가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돈 다 받죠? 그럼 이때도 돈 받는데 별정을 안 넘기기 때문에 갑은 양도세를 안 내게 되거든요. 그 이익은 을에게 주는 겁니다. 을 불쌍하죠? 그럼 이 사건은 둘 중에 을이 독박 썼죠? 을은 돈 다 줘야 되지만 별장을 못 받아서 을이 독박 쓰니까 이런 게 다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그럼 아까 1항에서 이 두 번째 문장, 채권자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 쌍방 책임 없는 낙뢰 태풍 없는 사유 이익을 쓰게 된 때에도 갔다가 이게 앞에요. 갔다가 이게 앞에 채무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의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양도세 채권자에게 주라는 말입니다. 다섯 개 사리 잘 비교하세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매매를 먼저 하고 나중 이행 불가능이죠. 이게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럼 불능이 나오면 우리 지금까지 아주 어렵게 공부했지만 문제풀이는 너무 쉽습니다. 불능이 나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고 내가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겠죠. 문제는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 내용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문제를 꼭 풀어야 돼요. 문제풀이는 상대적으로 엄청 쉽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보세요. 기억 지문이 길죠? 끝부분에 뭘 물어봤죠?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뭘 물어본 거 알았죠? 처음부터 갑의 채무가 쌍방 규칙 사이 없이 불능이 됐어요.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태풍 등으로 쌍방 규칙 없죠? 불능이 되면 을은 이미 대금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 법리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태풍은 을을 잘못 얻기 때문에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 없었죠. 그럼 준 건 당연히 반환 청구해야겠죠. 맞습니다. 을은 잘못 얻기 때문에 돈 줄 필요 없어요. 줬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은 끝에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중간에 뭐 대금 지급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을 잘못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을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갑의 채무가 자 을의 규칙 사유로 을 잘못 있잖아요. 그 끝에 청구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이래 문제풀이 쉬워요. 디귿도 보세요. 디귿 제일 끝에 갑은 을에게 뭐뭐뭐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중간에 대금 지급 볼 필요 없어요. 을이 잘못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잘못 없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제일 앞에 을의 수령 지체주 을이 최초로 잘못했죠. 그럼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문제풀이는 훨씬 쉽습니다. 잘못 있으면 책임지고 잘못 없으면 책임 안 지는 겁니다.
그 다음 동시항비권 보겠습니다. 동시항비권은 2번 문제처럼 동시항관계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잘 물어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동시항관계 있는 걸 물어봤죠. 기억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이 잔금, 지급 송시행이 있다. 대법원 판례죠. 니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이게 서로 동시행이죠. 디귿은 민법 총칙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은 동시행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먼저 받으려고 협력해야 돼. 이게 선의행이고 그리고 허가 나오면 그래도 돈 주는 거 아니죠. 허가 나와도 나중에 등기할 때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 거죠. 이게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허가구역에서 여러분이 매수인이요, 매수인. 여러분 매수인인데 허가구역에서 지금 허가도 안 나왔는데 돈 줍니까? 이혼당해요. 아니 허가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과 돈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앞에 허가 협력 의무가 선행이고 그리고 허가 나와요. 허가 나와도 돈 안 줘요. 언제 돈 줘요 매수인? 등기할 때 돈 준 거죠. 그게 기억이잖아요. 매도인 소유권 등기할 때 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동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혼당한다 이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제 갑에게 엑스란 부동산인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근데 갑이 을에게 요청했죠. 소유권 제가 넘겨드리면 3억은 저 주지 마시고 3억을 저 대신 병에게 3억 주실래요? 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갑이 찾아가서 요청한 요약자라 그러고 갑의 요청을 을이 승낙해서 낙약자라죠. 병이 돈을 받기 때문에 병을 수익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 줘야 되죠. 을은 돈 줄 채무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돈 갖다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채권자가 되고 얘가 제3자가 됩니다. 이 6개 용어에 빨리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3억 매매계약 이게 병에게 3억을 주기로 한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들 관계를 기본관계랍니다. 기본이라 보상관계라고도 말합니다.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으니까 3억을 주기로 했겠죠. 이들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병은 돈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을에게 돈 받겠다라고 말하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됐고 이것도 당연히 법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이 짜고 이걸 2억으로 깎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계약을 합의로 변경시킬 수 없고 하물며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병이 수익을 삽시했죠? 원칙적으로 갑과 을은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어야겠죠? 근데 예외가 있는데 자 병이 수익을 삽입하기 이전부터 이 매매할 때부터 갑과 을이 약속했어요. 갑과 을이 만약에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미리 유보가 미루어두다 약정하단 말이에요. 이걸 미리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서 변경 소멸시킬 수 있지만 이런
미리 유보한 약정이 없다면 병이 수익을 삽시했죠? 갑과 을은 합의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합의로 못하는 거죠. 합의가 아니고 이건 법에서 인정한 단독행위 법정 권리는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건이 갖추면 취소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갑과 을이 했기 때문에 병동이 필요 없어요. 병동이 없이 법에서 인정한 취소권이나 해제권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갑이 사기강박해서요. 우리는 당연히 취소하라고 110조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을이 채무를 이행하면 갑이 해지하라고 법에 써 있거든요. 근데 법에 정해진 권리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고 병동이 필요 없어요.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법적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합의로 변경섬을 못합니다. 단평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네요. 그럼 우리 최고 물어봐요.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봤는데 확답이 없으면 우리 시험 범위의 모든 최고는 다 거절로 봅니다. 돈 받을래 말래 물어봤는데 아무 말 없으면 지금 안 받을 생각 안 받겠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겹친 적 없죠. 그래서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매매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돼도 매매 이행해야 됩니다.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은 돈 줘야 돼요.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란 이유로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게 이건 을이 한 거 아니죠? 이건 갑과 병이 한 것이고 을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은 대가관계에 생긴 사이로 병한테 대항 못합니다. 반면 이건 을이 했죠. 기본관계는 을이 했죠. 그래서 기본관계에 생긴 사이로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539조가 있어요. 자, 94페이지 539조 계약이 이 3억 매매예요. 이 계약. 이 계약에 와요. 당사자 일방이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제3자 병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 그 제3자 병은 채무자가 낙약자, 채무자 낙약자에게 직접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 권리는 그 제3자가 낙약자 채무자에게 계약 이익 받을 살펴진 데 생긴다. 이렇게 수익 의삽시한 때 병 권리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542조 채무자 낙약자는 빨강색 여기 빨강색 이게 제3자를 위한 게 빨강색 539조 계약에겐 항변으로 그 이익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죠 빨강색 대항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발생한 사유 예를 들어서 계약이 무효, 취소, 동시행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자 보세요. 병이 을에게 3억 내나 이행 청구예요. 병이 3억 내나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 매매가 무효라면 무효니까 3억 못 줘라고 무효 사유에 대항할 수 있다. 또 동시항변권 이런 말입니다. 병이 3억 내나 그래요. 우리 이럽니다.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매매가 동시행이거든요.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네요. 갑이 아직 소유권 안 넘기니까 아직 나는 못 줘라고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색은 대항할 수 있어요. 파랑색 안 돼요. 낙약자는 요약자 갑과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항변으로 이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의리한 거 아니라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당히 헷갈리죠? 자, 그래서 헷갈리는 게 애호요. 항상 흐름을 이해하고 외우셔야 안 잊어먹어요. 그냥 흐름만 이해하고 책 덮어버리면 기억 안 납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는 자기가 한 거라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대가관계는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이렇게 해요. 자, 나에게 기대도 돼. 나라는 사람 그에게 대대하지 않아. 대대한 사람 아니니까 나에게 편하게 기대도 돼 하세요. 너무 웃지 마시고 잘 외우겠죠? 그럼 자 이게
기본 관계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문제 풀다 보면 대항할 수 있으니까 대금 지금 그절 있다로 끝내요. 있다. 다 있다. 그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가 관계는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다. 다 없다요. 대가 관계는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기대도 돼. 그러니까 기본 관계는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도 있다. 있다. 나 대대지 않아.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죠? 여기도 없다. 없다. 다 없다로 끝나겠다. 패턴을 기억하면 절대 안 틀리고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제3자 의제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이 했죠.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죠. 병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못합니다. 해지 취소는 당사자 갑과 을이 합니다. 그럼 해지 못하니까 해지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습니다. 취소 못하니까 취소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즉, 잘 보세요. 을이 1번. 을이 병에게 대금 지급했어요. 을이 병한테 급부했죠? 그리고 나서 계약이 무효취소 해지가 돼요. 해지가 되면 을은 3억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데 이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어요. 병은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한테 3억 반환 청구 못하고 갑에게 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이에요. 갑. 그래서 병에게 급부했죠? 그리고 나서 계약이 무효 해지가 되면 병은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에게 반환 청구 못하고 요약자 갑에게 합니다.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그 다음 병은 수익을 삽시하며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을이 돈 안 주네요. 그럼 병은 손해가 있으니까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지는 병이 못합니다. 해지는 갑이 해야 돼요. 또 병은 을이 3억 안 주면 3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은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가 안 돼요. 우리 허위 표시에서 3자 아닌 자였죠.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허위 표시 기억납니까? 제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 기억 안 나시죠? 그럼 15페이지 배우세요. 우리 합격서 15페이지. 그럼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합격서 15페이지 갔습니까? 박스 하나 있죠? 오른쪽 칸이 3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그 1번이 여기에요. 이 3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3자에 3대가 속하지 않는다고 외웠잖아요. 이 3자입니다. 이게. 이제 해서 이렇게 다시 뒤로 오세요. 이렇게 95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 3번처럼 그냥 서술형 문제 나오기도 하고 4번처럼 가불병 사례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3번은 제3자를 위한 이거 볼 필요 없죠? 우린 당연히 쌍무 유상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옳은 거죠.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수익자는 당사자 아니죠. 그래서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2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 특정될 필요 없죠. 나중에 특정되면 됩니다. 3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죠. 그러니까 해제권 가지지 못한다. 원칙 가질 수 없습니다. 4번 아까 우리 상단에 외웠죠. 이렇게 나에게 기대도 돼. 나 대대하지 않아. 외웠죠. 그럼 4번 낙약자는 그 다음 이 말 절대 잊지 말았죠. 이 말은 원칙적으로 그 말이라 아래쪽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럼 4번 낙약자는 자 요약자와 기본관계 발생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할 수 있다. 맞았죠? 나에게 기대도 돼. 나에게 기대도 돼. 대항할 수 있다. 맞았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요약자는 그 다음 수익자 동의 없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동의 없이 낙약자 불용의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죠? 수익자 동의 없이 그들이 해지할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나에게 기대도 대해야 돼요. 네, 4번 문제. 자, 3번 문제가 엄청 길죠?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찾은 순간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항상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찾은 순간 절대 문제 볼 필요 없어요. 그럼 틀린 겁니까? 1번 을은 자 갑과 병 사이의 채무 보존지 향변으로 갑과 병의 관계가 대가 관계죠. 이제 나 대대하지 않아 맞았죠. 아까 상단에서 나에게 기대도 나 대대하지 않아 해서 을 낙약자는 대가 관계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그래서 상단에 나에게 기대도 나 대대하지 않아 외우면 빨리빨리 풀 수 있고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2번 병은 수익자죠. 우리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을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해지는 갑과 의리합니다. 3번 지문이 길어요. 끝에 이미 이행한 급부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우리 병에게 이행을 했어도 계약이 해지 모유가 되면 갑에게 받으랬죠. 갑에게. 이 자체로 틀렸습니다. 확인해봐요. 2번. 을이 갑의 체불 이유로 계약 해지했죠. 그러면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 반환을 병에게 이행했더라도 병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병한테 청구할 수 없죠. 갑에게 받으랬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이제 4번 끝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또 나왔죠. 갑은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라 병통이 필요 없이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권이 있어야 돼요. 먼저 해지는 일방적 해지가 있습니다. 이 형성권이죠. 단독행위입니다. 해지권자가 해지한다 말하면 바로 효력이 형성되는 거죠. 한편 합의 해지가 있어요. 같은 말이 해지 계약입니다. 이건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을 없애는 겁니다. 그럼 일방적 해지가 약정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습니다. 약정 해지는 해지의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뒀고 법정 해지는 해지 사유를 법으로 정해둔 겁니다. 법에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두 가지입니다. 그럼 지체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불능이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체를 이유로 해지할 때는 안 하고 있으니까 최고를 한번 해야 돼요.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그러다 나면 해지합니다. 근데 불능 못 하는 거니까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한다고 좀 이따 공부합니다. 다음 약정 해지는 해지의 사유를 약속으로 정해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를 우리 매수했어요. 우리 토지에 건물 지을 목적인데 토지를 기껏 샀는데 건물을 못 지으면 사나마나죠. 그래서 매매할 때 약정했어요. 나중에 토지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약정해뒀거든요. 그러면서 매매했는데 정말로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오네요. 매도인은 해제를 원하지 않더라도 약정 사유에 발생하면 우리 일방적 해제해야겠죠? 이것도 다 일방적 해제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럼 합의 해제는 법에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어요. 둘이 주와 매매했죠? 근데 막상 둘 다 후회했습니다. 갑이 한 2주 후에 전화해서 우리 그때 한 계약 없앨까요? 라고 청약이에요. 우리 노 하면 못 없애는데 을도 오케이 승낙했어요. 그럼 법이 없지만 자기들이 했던 계약 청약과 승낙 합의로 계약 없앨 수 있죠. 이건 법이 없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여기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때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라요. 뭐든지 합의 특약에 따릅니다. 이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특약을 해야 돼요. 이자나 손해배상 특약 안 하죠? 나중에 달라 못합니다. 이자 가산할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의무도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매매할 때 우리 매매대금 만약에 5억을 줬어요. 을은 5억을 줬죠? 그리고 만약에 한 달 후에 합의 해지합니다. 그럼 해지하면 을은 5억을 돌려받겠죠. 그때 이때 이자 얼마 달라고 이자 특약 약정이 있어야 돼요.
이때 이자 약정 안 하잖아요. 나중에 달라 못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오늘 합의 해지하면 만약에 갑에게 손해가 200만 원이 생긴다 해보세요. 이때 갑은 손해배상 200 해달라고 합의했어야 돼요. 특약 안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의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든지 합의 약정에 따라요. 따라서 여기 뭐든지 합의 계약에 따르기 때문에 법정 해제 규정이 합의 해제에 이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아니라 무조건 합의에 따른다. 우리 판례가 법정 해제에서 해제 후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 해제 후 제3자 보호 규정 그거 하나만 합의 해제에도 적용해 준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97페이지 펴보세요. 97페이지 합격서 97페이지 위쪽에 03번 해제 효과 있고 법조문 3개 보입니다. 그 548조 보세요.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 해지한 때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가 이거예요. 그러나 법에 선의가 없기 때문에 선의약이 제가 써놓은 겁니다. 선의약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 이 그러나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가 제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럼 다시 컴퓨터로 오세요. 이렇게 법조문에 제3자 보호 규정 있죠? 그 규정 하나만 합의 해제에도 적용해 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했죠? 매매하고 우리 병한테 다시 팔고 등기했어요.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제 와서 둘이 이제 합의 해제해놓고 병 소유권 뺏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때도 병 권리 해야지 않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그러나 단서 제3자 보호 규정만 이쪽에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548조가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 권리 해야 할 수 없다. 이게 아까 548조 1항 단서 규정이 합의 해제에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자, 매도인이 해제하자고 주장하면서 받았던 대금을 매매 대금을 법원에 공탁해 놨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이유 없이 그 공탁한 돈을 수령해 갔네요. 이 두 사람은 지금 계약을 깨자는 겁니까? 계약을 계속 유지하자는 겁니까? 깨자는 거죠? 이 행동을 묵시적 합의 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 해제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단계로 공부합니다. 첫 단계가 이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겁니다. 첫 단계가 뭐예요? 세 가지 개념을 비교한다. 우리 다 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이게 법에 써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가 법정 해제만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제 여기서 그냥 해제하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법에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정 해제는 꼭 약정이라고 써줘요. 합의 해제는 앞에 합의제를 써주거나 뒤에 계약을 써줘요. 이렇게. 따라서 그냥 해제 그러면 대부분 다 뭘 말해요? 다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법정 해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합의 해제 해지 물어봤죠? 그럼 해지는 해제와 차이점 한 개입니다. 해제는 소고표가 있고 해지는 소고표가 없어요. 그거 빼고 두 개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시험 해지가 나오면 해제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합의 해제 물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이제 합의 해제 그냥 틀린 건데 합의 해제는 항상 특약이 없다면 이자 X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했죠. 그 문제 합의 해제가 나오면 다 읽지 마시고 끝부분에 이자 가산한다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빨리 찾아요. 그럼 2번 제일 끝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3번 제일 끝에 이자 가산한다 틀렸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자 X 손해배상 X 이걸 빨리 찾으세요. 그럼 자 1번 계약을 합의제할 때 원상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이행한 게 없다면 원상회복할 수가 없죠. 근데 일부 이행했다면 일부 이행했죠. 그럼 그때는 이행한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원상회복도 약정해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지금 뭔가 이행했다 말 없죠.
그럼 원상이 회복할 게 없기 때문에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계약이 합의 해지되면 다른 사정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합의 해지는 해제로 해제. 해제로 인하여 반환을 금전에 대해서 특약이 없다면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하지 않습니다. 4번 계약의 합의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냥 승낙이 있나요? 변경을 가했나요? 변경을 가하거나 뭐 조건을 붙여 승낙이 있다. 그럼 청약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5번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보호되죠.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을 먼저 보라 했죠. 6번은 문제도 기네요. 문제 기면 끝부분을 먼저 봐요. 끝에 뭘 물어봤죠? 이렇게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물어봤죠. 제3자 해당하지 않느냐 물어봤죠. 그럼 상단에서 해삼 등기 꼭 외우세요. 해지의 3자는 등기해야 됩니다. 해삼도 등기해야 된다. 그럼 채권은 등기 못하기 때문에 채권 나오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1번 자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 초원권 이게 채권이죠. 이 소유권을 청구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 이게 채권이죠. 채권 이게 그냥 정답이네요. 채권 나오면 정답이에요. 2번은 끝에 가압류했죠. 무엇을 가압류해요? 주택,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했단 말이죠. 3번은 끝에 저당권 취득했다가 등기했죠. 4번 끝에 가등기했죠. 5번 끝에 대항요건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에 등기했는가 확인하면 되게 됩니다. 정답 1번 채권 X. 7번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한 매매 이야기에서 매수인 을이 이약 완결권을 갖기로 했죠.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1번 갑과 을은 이약 완결권이 행사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죠. 기간은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죠. 뭐 10년, 20년 약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기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되고 기간 약정 없다면 이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걸립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했죠? 그럼 그 기간 내에 꼭 행사해야 돼요. 그 기간 지나버리면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기간이 지났네요. 그럼 끝에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소멸해요. 기간이 지났더라도 우리 엑스토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네요. 점유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인도받았던 말든 예약 완결권은 꼭 기간 내에 행사해야 돼요. 그 기간 지나면 그냥 무조건 소멸합니다. 틀렸습니다. 디귿 우리의 예약 완결권이 행사 기간을 경과했는지 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의 행사 기간이 지나 있는가는 법원이 꼭 직권으로 판단해야 돼요. 직권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제가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입니다. 물건을 요해요.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 100% 지급해야 성립하는 유물계약이고 단 꼭 주계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줄 필요 없어요. 동시에 주면 그날 성립하고 나중에 주면 그 나중에 성립하는 겁니다. 아무튼 100%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의 종전계약입니다. 따라서 주된계약, 매매나 임대차가 무효 취소가 되면 종전계약, 계약금 계약도 필요 없겠죠? 이걸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10억에 매매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주기로 별도로 약정하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은 거래 금액의 한 10% 정도 약속하죠. 금액도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100만 원 정할 수 있고 5천만 원 정할 수 있고 2억 정할 수 있고 나름입니다. 보통 한 10% 정도 하잖아요. 1억으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건 유물계약이라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매수인들이 계약금 100%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근데 1억 중에 우리 7천만 원만 지급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7천을 포기하고 매매를 해지할 수 있나요? 우리 값너 7천 가져? 나 매매 해지할게. 그럼 해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갑이라면 뭐 7천 벌었네. 다시 팔면 되니까 기분 좋아하겠죠? 제가 갑이라면 야, 너 3천만 원 더 내놔 그래요.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7천 포기해도 주계약,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성립 안 했기 때문에 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억을 다 주고 1억을 다 포기해야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갑도 이거 100, 1억 4천 주고 갑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계약이 성립 안 했기 때문에 둘 다 갑이든 을이든 주계약,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예외. 그래서 계약금 전부 지급하지 않았죠. 7천밖에 안 줬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럼 둘 다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네, 예외적 판례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자 원래 값도 해지 못하죠? 이거 폐액인 1억 4천 주면 해지 못합니다. 해지 못하는데 우리 판례가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입니다.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이 아니고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예외적 해지하더라도 자 7천의 폐액인 1억 4천 주고 해지 못한다 했죠? 약정계약금 1억의 폐액인 2억을 줘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 7천만원, 7천원 폐액, 1억 4천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어요. 예외적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 1억이 됩니다. 이 지금까지 유물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물계약 성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 합격서 101페이지 하는 겁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양괄호 2번 계약금 성질 있죠? 이제 계약금을 다 지급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가 6월 1일 날 10억에 매매하고 계약금 1억 정했습니다. 근데 매수인들이 1억 전부 다 지급했어요. 그럼 유물계약이라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럼 이제부터 565조 계약금 해제 가능합니다. 이와 전혀 별개로 계약금 주고받았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 행합니다. 이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아래쪽은 누가 잘못한 거죠. 위쪽은 누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 착수 전까지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해제 못합니다. 둘 다 이행 착수 안 했다면 교부자 매수인은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 매도인은 100, 2억을 상환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이 해지하려면 그냥 갑에게 전화해서 1억 더 가져가고 해지하면 돼요. 근데 매도인 갑이 해지하려면 2억을 줘야 돼요. 을돈 1억, 갑 내 돈 1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매할 때 매도인일 때 매수인 통장 번호 아나요? 보통 모르죠. 그래서 매도인 2억을 보내기 위해서 을에게 통장 번호를 물어봤어요. 근데 을이 안 알려줘요. 갑이 해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을이 통장 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럼 갑은 을에게 통장으로 보낼 수가 없네요. 그럼 갑은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가? 우리 판례는 공탁하지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내가 2억을 제공했다는 증거만 되면 해지가 되는 거지. 꼭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공탁하지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6월 1일 날 토지를 10억에 매매했죠. 이행기가 한 달 후 6월 30일. 6월 30일 날 잔금 9억 주고 소유권 등기하기로 했어요. 이행기가 한 달 남았죠.
근데 6월 1일 날 매매하고 계약금 주고 헤어졌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1억씩 올라요. 눈만 뜨면 1억씩 오릅니다. 지금 한 달 지나면 토지가 막 30억 이상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엄청 개발됩니다. 막 외국 자동차 회사 들어와요. 공항 생기고 막 해양만이 생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삼성그룹 투자하고 반도체 들어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룻밤에 막 1억씩 올라요. 그럼 갑각을 누가 쓰러져요? 갑이 쓰러지겠죠.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에게 2억을 줘야 되거든요. 2억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라면 통장번호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라면 통장 다 없애야 돼요. 갑이 어떻게 2억 주면 안 되잖아요. 을은 아주 잘 샀죠? 통장 다 없애고 카카오도 없애야 돼요. 카카오로 2억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을은 엄청 잘 산 거죠. 그럼 이 갑은 꼭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공탁해야 되는가? 그거까지 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을이라면 로또 맞았죠? 지금 30억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행 착수하면 돼요. 을이 이행 착수하면 갑은 해제를 못한 겁니다. 그럼 을은 중도금 일부라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빨리 중도금 일부라도 보내야 돼요. 그럼 이행 착수했기 때문에 갑은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하는가 시간 싸움이에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6월 1일 날 매매했죠? 6월 30일 날 잔금 9억 주고 등기를 받는 건데 하룻밤 자고 나면 토지가 1억씩 뚝뚝 떨어져요. 이거 며칠 지나면 이 토지 누가 줘도 안 가져요. 그럼 누가 쓰러져요? 을이 쓰러지죠? 을은 안 사야 했죠. 갑은 아주 잘 팔았죠. 통쾌합니다.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전화해서 약함 너 1억 가져 하고 해지하면 돼요. 그럼 1억만 손해보죠. 안 그러면 을은 10억 주고 이 쓸모없는 토지 받아야 되거든요. 토지가 막 지진으로 짝짝 갈려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핵폐기물 있고 난리가 아닙니다.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을은 빨리 해지하겠죠? 빨리 1억 포기한 게 훨씬 낫습니다. 안 그러면 10억 주고 그 쓸데없는 토지 받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갑이라면 엄청 잘 팔았죠? 지금 쓸모없는 토지 주고 10억 받게 생겼어요. 우리가 갑이라면 빨리 이행 착수해야 돼요. 갑이 이행 착수하면 을은 해제를 못 하거든요. 그럼 매도인이 할 이행 착수란 자,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이 토지 소재지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정해서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 등기소를 맡겨놓고 을에게 전화하면 돼요. 야, 을, 어디 어디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소리가 있으니까 너 돈 갖다 놓고 등기소리 받아가라고 갑이 알리는 게 그런 게 일종의 이행착수가 됩니다. 누가 먼저인가 시간 싸움이에요. 자, 그럼 누군가가 해지했어요. 해지하면 이건 누가 잘못한 거 없죠. 그러니까 잘못한 건 여기 아래쪽이에요. 따라서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이행 착수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 아래쪽에 나와요. 바로 전 시간에 채무불 내용을 전제로 한 법정해지 했잖아요. 거기서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여기 위쪽에 안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게 이행착수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매매했죠. 그럼 여러분 매매 후 이행착수가 뭘까요? 매매니까 매수인은 중도금 주는 거예요. 매도인은 등기소득 교부입니다. 다시 매매 후 이행착수가 뭐예요?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물건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소송 제기했어요. 갑이 을에게 돈 달라고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행착수 했나요? 찍으시면 안 되고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안 넘겼죠? 그러니까 이행착수 아닙니다. 설령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돈 안 줬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허가 받으면 이행착수입니까? 찍으시면 안 돼요. 돈 주지 않았죠? 등기 안 넘겼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의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공탁 필요 없다와 허가가 이행착수 아니다. 이게 시험의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셋 다 이행착수 아니죠.
그럼 이행착수 아니면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 우리 중도금 지금 이행착수입니다. 근데 보세요. 6월 1일 날 매매하고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는데 6월 15일 전에 중도금 보내버렸습니다. 이행기 전에 우리 중도금 보냈어요. 이게 이행착수인가 문제가 있어요. 가본 야 중도금 날짜 6월 15일 정했잖아. 너는 그 전에 준 거라 가본 이행착수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무슨 소리? 아, 이 날짜에 전에 주면 되는 거지. 우린 이행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이 있어 법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갑한테 물어봤죠. 여보세요, 갑. 당신은 사장님이 월급 미리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갑이 미리 주면 받죠. 임차인이 월세 미리 주면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래요. 그럼 너도 받아 그랬어요. 늦게 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6월 10일 전에 준 건 이행 착수에 해당하니까 받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다음 매매까지 다 임의규정이죠. 이거 565조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매매를 이행해야 되니까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 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고 써있죠. 우리는 계약금 주고받아도 하지 말자고 약정할 수 있어요. 그때는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이제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둘 중에 한 명이 의무 위반하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하면 전 시간에 공부한 법정 해지합니다. 여기는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551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써 있는데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정해 있습니다. 법에 안정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을 때 계약금 교부자 매수인이 약속을 위반하면 을이 위반하면 갑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하고 그 다음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이 약속을 어겼죠. 을이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받는다고 약정했다면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보통 계약서에 이름이 많이 써있죠. 거기 사인하면 위약금 약정한 겁니다. 위약금이란 약속을 위반했을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정해 있기 때문에 약정대로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정하면 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봐요. 그러면 갑과 을은 다 1억씩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했잖아요. 그럼 약정에 따른 겁니다. 만약에 을이 약속 어겼죠. 갑은 손해가 없더라도 그럼 갑은 무조건 1억 몰수하는 겁니다. 반대로 갑이 약속 어기죠. 을도 손해가 없더라도 무조건 2억 받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에 따르는 겁니다. 근데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이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대요. 아래와 같은 약정 안 했어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기 때문에 자, 교부자 의리 약속 어기에서 갑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몰수 못해요? 누가 아래 약정하지 말아요. 그럼 갑은 계약금 몰수 못하죠. 그럼 갑은 을에게 1억 그대로 돌려주고 갑이 입은 실제 손해만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 을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폐액 받을 수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아래 약정 안 했잖아요. 그럼 을은 2억을 못 받고 내가 준 1억만 돌려받고 갑에게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 할 수 있지만 얼마를 청구할까 법에 안정해 있기 때문에 약정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아무 약정 없으면 실제 손해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달라요. 위쪽 아래쪽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위쪽은 누가 잘못한 거 없죠. 아래쪽은 누가 잘못했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죠.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어머 괜히 계약했네. 계약 깨는 거 없을까? 그러면 위쪽만 봐야 되고
아래쪽은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럼 계약을 깨고 싶으면 일방이 이행 착수했는가를 봐야 돼요. 둘 다 이행 착수 안 했다면 이렇게 계약을 깰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계약금 1억을 주고받았죠. 누가 약속을 위반하네요? 약속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죠. 위쪽을 절대 보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봅니다. 그럼 법정 해지하죠? 손해상을 어떻게 청구해요? 이걸 대비해서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 없으면 실제 손해만 청구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에 써있죠? 써있으니까 법대라는 것이고 법대로 이거 금액은 법에 안 써있잖아요. 법에 안 써있으니까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에 따른다. 여긴 법에 써있고 이건 법에 안 써있는 차이입니다. 결론 계약금은 둘 중에 뭐로 추정되죠? 법에 쓰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잘 보세요. 별도의 약정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지하자는 이런 약정, 이렇게 해지하자는 이런 약정, 해지하자는 이런 약정이 없어도 법에 써있기 때문에 해약금 성질을 가져요. 반면 계약금은 별도 특약 이거 이 특약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 갖고 만약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여긴 법에 써 있으니까 법대라고 여긴 법이 안 써 있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이니까 시험은 아래쪽은 지문이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거나 한 개만 나와요. 아래쪽은 위약금 약정 했거나 안 했거나 한 개만 물어봐요. 아니면 안 물어보거나. 그래서 시험은 위쪽에서 다 나와요. 위쪽에서 다 나옵니다. 위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1페이지가 다 위쪽에 101페이지. 102페이지가 위쪽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입니다. 이게. 그래서 102페이지 상단에 반가로 2번 위약금 써있죠? 동그라미 1번이 여기에요. 위약금 약정 한 경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위약금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잘 비교하세요. 네, 갑은 자신의 엑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 체결한 을로부터 계약금 수령했다. 계약금 문제죠. 계약금 문제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빨리 찾아요. 허가구역 나오면 그게 거의 정답입니다. 네, 문제가 지금 엑스 토지 써 있죠. 그럼 100% 뻔합니다.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어디 보여요? 5번에 허가구역 보이죠?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허가를 받았죠? 허가 받은 것도 이행착수 아니죠. 이행착수 아니라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내야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나면 항상 앞부분에 허가구역 있는가 빨리 죄송합니다. 계약금이 나오면 계약금 앞부분에 허가구역 있는가 빨리 찾으세요. 그럼 1번 우리 직원 계약금은 565조에 있는 해약금 추정되죠. 그럼 1번, 2번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이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에게 위약금은 법의 규정이었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해야만 그때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가지고 그때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1번 해약금은 법에 565조 써있기 때문에 해약금으로 약정 안 해도 그냥 해약금 추정되는데 이번 위약금은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해야만 그때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3번 우리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게 네 글자로 이행기 전에 중도금 지급에도 이행착수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4번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해지 못하는데 매도인 갑이 예외적 해지하더라도 수령한 금액이 해약금 기준이 아니라 했죠. 약정계약금이 해약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령한 금액에 배액을 상환해도 해지할 수 없다. 맞겠습니다. 약정계약금에 배액을 상환해야 돼요. 아까
1억 약정했는데 7천만 원만 지급했죠. 그러면 7천원 배액인 1억 4천이 아니고 약정계약금의 배액 1억의 배액인 2억을 줘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허가받은 건 이행책사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담보책임 내용이 있는데 방금 제가 뭐 두부가 상했다, 뭐 라면, 아파트 하자 있다, 다 물건 하자죠.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다 물건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이 권리 하자가 나와요. 우린 권리 하자는 아마 거의 본 적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린 다 물건 하자인데 권리 하자 아마 본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물건 하자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권리 하자 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 담보책임 권리 하자가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어렵다는 게 보통 민법 총칙에서 비통착사강 어려웠죠? 그리고 물권에서 물권법, 법정지상권 어려웠죠? 그리고 계약법에서 여기 매도인 담보책임 이 세 파트가 보통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어렵지만 근데 시험은 쉽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데 시험까지 어렵게 내면 다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뭐든지 내용이 어렵잖아요. 그럼 문제는 쉽게 냅니다. 여기도 아주 쉽습니다. 자, 해볼게요. 권리하자 5개가 있는데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고 둘째, 일부 타인 권리 매매가 있습니다. 셋째, 저당권이나 전세권 행사 실행 경매 나왔다. 행사 실행이 경매예요. 우리가 뭐 맨날 경매 보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경매 당한 적 뭐 있나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매실돼서요. 우리가 뭘 샀는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매실된 거 있나요? 거의 없죠. 안 샀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샀는데 제한 물건이 있어서 사용하기 힘듭니다. 이런 일 아마 여러분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본 적 없어요. 자, 그럼 매도인 담보 책임은 하자를 모르고 산 선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게 원칙이지만 특이하게 하자를 알고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있고 이걸 외우면 시험 이게 나옵니다. 그럼 악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게 그럼 선의는 당연히 인정되고 악의에게도 인정되는 겁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 실행 경매 나왔죠. 사안이 제일 중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악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나 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요. 악의도 가능한 게 전해, 일감, 손해.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이익은 없고 손해만 얻어서요. 그럼 악소리 나죠? 그러니까 전해 일감 실손해, 전해 일감 실손해입니다. 이건 악의도 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 아니면 나머진 다 선임의 수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전해 일감 실손 외우고 나머지는 다 선임하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도 해지할 수 있죠. 여기 손해배상 없죠? 그럼 누구만? 선임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악의는 감액 청구할 수 있죠? 여기 해지 없죠? 그럼 선임만. 손해배상 청구도 선임만. 근데 저당권 행사 실행이 되면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두 개는 아예 안기법 없네요. 여기는 무조건 선임할 수 있다. 수량 부족 일부 매실 나오고 악의 매수인도 뭐뭐 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려요. 선임아. 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선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이 있는데 자 매수인이 하자를 몰라요. 그럼 알아야겠죠? 안날부터 1년 행사입니다. 선이 안날 1년 따라 요고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네요. 그럼 안날이 계약일이죠? 이때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선이 안날 1년 따르게 하세요. 그리고 전해일감 실수 내면 됩니다. 9번 권리하자에 대한 매도인 담보책임에 관해서 악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죠. 악의도 인정되는 게 전해 일감 실손 외웠어요.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기억은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죠. 그럼 전에 그때 해제권 맞았죠. 근데 얘는 일부 타인 걸리면 일감 맞았죠. 이것은 목적물의 설정 저당권 실행 그럼 실손에서 해제 맞았죠. 그
다음 리을은 지상권은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은 암기법 전해일감 실손의 없죠? 그러니까 틀려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정답입니다. 제한기법 그대로 냈죠? 그러니까 이 출제 교수가 유튜브에서 제 영상 본 것 같아요. 오, 이런 암기법 엄청 좋은데? 하고 아마 그대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일감 실손에 외워서 그대로 딱 정답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환매 보겠습니다. 자, 환매 설명 틀린 거죠. 이번 환매권은 양도가 매매할 수 있나요? 지상권이라 매매할 수 있죠. 있기 때문에 일신에 전속된 권리가 아니죠. 여러분 웃긴 게 중개사법에서 환매권 양도 중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거기는 알고 민법에서는 양도할 수 있다고 풀어야 되는데 양도할 수 없다면 안 되죠.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환매권 양도도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2번 매매계약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 종된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3번 환매기한을 정한 경우에 절대 연장 못하죠? 절대 연장하지 못합니다. 한 번 정하면 끝입니다. 4번 환매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의 부기 등기하죠? 부기 등기합니다. 5번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이 영상은 일주일간 매일매일 시청해서 가장 핵심 내용을 꼭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기출특강까지 병행해서 전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